자, 그럼 여러분들, 자, 지금 생명 시스템과 세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동물 세포는 기관과 개체 사이에 뭐가 있다? 기관계라는 게 존재를 하고, 식물 세포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조직계라는 게 존재한다. 그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의 구성과 기능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수행평가로 낼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림을 그리라고는 거의 안 시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수행평가로는 그리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줄 거니까 그 모범 답안에 있는 것만 충실하게 다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했냐면 과일을 사오라 그래갖고 그 과일에다가 뭐 한 거냐, 수박을 커팅해가지고 그게 이제 세포야. 그 다음에 그 안에 큰 자두 같은 거 하나 박아놓고 세포핵. 그 다음에 포도 이런 거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낙모고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거의 안 하고요. 요즘에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근데 핵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순서 들어갈게요.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얘네들은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됐죠? 여기까지는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관계없이 모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액포는 주로 어디에 발달해 있다? 식물세포에 주로 발달해 있다. 노폐물을 버리는 곳이다.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다. 세포벽도 식물세포에만 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과학다운 얘기 좀 할게요. 15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 아까 선택적 투과가 뭐라 그랬죠? 내가 필요라 하는 것은 세포 안으로 갖고 오고 세포 안에서 필요 없는 거는 세포 밖으로 버리는 거를 우리는 선택적 투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투과를 해주는 건 누구다? 바로 세포막이에요, 여러분들. 자, 세포막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막의 구조는 거기 보시면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인지질. 자, 세포막의 구조는 이렇게 써 있네요. 인지질 이중층에. 인지질 이중층에 누가 막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한데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가? 그치? 조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상 그림 그려놓고 보면 이런다? 맞네? 이렇게 되긴 해요. 자,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그림이 안 나와 있다. 인지질 이중층은요. 인이라는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지질이라고 해서 꼬리가 두 개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질은 지방이에요. 지질. 그리고 인은 진짜 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 그 다음에 지질이고요. 인하고 지질로 되어 있고요. 인은 참고로 물하고 친해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친수성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지질 해가지고 물하고 안 친하죠?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즉 물하고 안 친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 인지질을 물 속에다가 툭 넣어놓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한 10만 개, 10억 개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물하고 친한데 얘는 물하고 안 친하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물하고 안 친한 얘네끼리 뭉치겠죠. 그래서 다시 반대편에 인, 지질 이렇게 둘이 만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 지질, 인, 지질, 인, 지질, 인, 지질 이런 식으로 쭉 평면 구조로 쫙 만들면 막이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게 인과 지질로 되어 있는 이중층이다. 그래서 인과 인 소수성끼리 결합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이게 막이 하나 생긴 거죠. 이 막이 동그랗게 말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세포막이 만들어지는데 세포막은 위쪽에 인, 지질, 아래쪽에 인, 지질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쌓여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 밖에도 친수성, 세포 안에도 친수성, 가운데가 저기 소수성 해갖고 쭉 이중으로 되어 있다. 왜? 뭐 있어?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막 단백질이라는데 단백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 단백질이
파묻혀 있기도 하고요. 관통하기도 하고요. 지 멋대로예요. 그래서 유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제발 왜 저래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그거는. 알았죠? 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인류도 잘 모를걸요, 아마?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막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이다. 여러분들 단백질이라고 단백질 거기 보시면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 주성분은 단백질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이 단백질은 막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 세포막은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물질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 내부를 생명활동이 일어나기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한다. 그럼 세포 내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밖에서 끌어들이고 세포 안에선 불필요한 걸 세포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겠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얘네들이 어려울 거 없는데? 이 정도면은 할만하겠죠. 다음 페이지 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158페이지에 C,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하고 여기다 별표.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요. 요 챕터에서는 요게 제일 어려워요. 요 챕터에서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확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삼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확산과 삼투가 조금 다른데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방향이 좀 반대예요. 확산. 자, 내가 여기다 향수예요. 향수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향수 방울에서 냄새가 어떻게 되죠? 쫙 퍼져나가죠. 이렇게 뭔가 모여있는 곳에서 모여있지 않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확산은 거기 보시면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용질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실래요? 용질. 얘는 용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누가 이동한다고요? 용질이 이동해요. 얘는 확산은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용질이 고농도에서 어디로? 저농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세포 내부에 고농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세포 밖으로 나가겠죠. 확산돼서. 그런데 세포 밖이 고농도인 물질이 있으면 세포 내부로 확산돼서 들어갈 거예요. 질문이? 손든 줄 알았어, 순간. 자,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할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죠? 인지질 이중층과 뭐가 있다 그랬죠? 막 단백질.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가 있고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자, 거기다 보면 기체 분자에다 동그라미. 이제부터 기체 분자 얘기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예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을까? 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럼 세포 내부로 산소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농도가 어디가 더 진할까? 세포 밖이 농도가 더 진해요. 그래서 세포 밖에 있던 산소가 희박한 세포 내부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세포 내부의 농도가 높고 세포 밖의 농도가 낮아서 세포 내부에서 세포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는 주로 누구? 기체 분자. 그리고 물에 녹는 거 말고 기름에 잘 녹는 걸 뭐라 그래요? 지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용성 물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질 입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시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O2와 CO2 교환이라고 돼 있죠. 예시로는 거의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막단백질은 전하를 띠는 물질 이온. 그 다음에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 물질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미노산, 포도당이 예시라고 되어 있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뭐밖에 안 나와요? 아미노산하고 포도당밖에 안 나와요. 마리조아 등인데 기타 등등은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전하를 띠는 이온 물질.
그냥 전하를 띠는 이온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으니까 수용성 물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은요, 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용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막단백질은 전하를 띤 물질, 이온 또는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 물질, 대표적으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지용성이란 소리예요? 수용성이란 소리예요? 이 정도 짱구는 돌아가죠?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 헷갈려 하지 좀 말라고. 이 정도 머리는 돌리면 돼. 자, 그 다음에 예시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거. 당연히 포도당이니까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괜찮죠? 여기까지는. 누가 이동한다고요? 용질이. 어디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과자 더 먹고 싶은? 거봐, 더 먹을 거잖아. 그래, 먹는다니까, 이거. 더 먹을 사람? 괜찮아? 오, 배가 부른데, 아직은? 배가 고파봐라. 막 먹게 되지. 왜 저 안 먹어? 빨리 먹어. 더 먹어. 많어. 응? 나 아까 그 편의점 햄버거 하나 사오고 거기 저것도 하나 사왔어. 햄버거 김밥도 한 줄 사왔어. 나 이따 쉬는 시간에 또 먹을 거야. 배고파.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나오면 쉽죠?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다시 161페이지로 가보세요. 161페이지에 가시면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과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그래프가 조금 달라요. 자,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인지질 이중층에 의한 확산은 농도가 크면,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이동 속도가 빨라지죠. 같이. 얘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으로 세포막을 통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확산 속도는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지만, 맞아요. 이건 맞아요. 왜? 전체가 다 뭘로 되어 있으니까?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그런데 이놈의 막단백질은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속도는 한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막단백질은요, 특정 물질을 통과하는 막단백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특정 물질만 통과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은요, 인지질 이중층이 일부가 박혀 있거나 관통한 거죠. 그럼 얘네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팎의 농도가 많이 나면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어요. 왜? 한계에 도달한 거야. 이건 마치 누군가가 공부를 했어요. 처음엔 노베예요. 공부를 했더니 1시간 공부했더니 효과가 나타나서 오, 재밌네? 10시간 공부했어요. 오, 괜찮네? 100시간 공부했어요. 오, 괜찮네?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하고 똑같죠. 그런데 자, 좀 딸려. 그래서 1시간 공부했어요. 효율이 나요. 10시간 공부했어요. 10시간까지 효율은 안 나고 한 6시간의 효율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100시간을 공부했어요. 여전히 6시간의 효율만 나타나고 있죠. 안타깝죠. 그게 뭐예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림 보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특징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보고 이건 누구 거다 라고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원리는 이래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158페이지에서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자, 확산은, 자, 어떻게 됐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누가 이동했다? 용질이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3투는 잘 보세요. 세포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대요. 뭔가가. 얘는 또 왜 반대야? 또 열받죠? 잠깐만. 얘는 왜 반대지? 이상하지 않아요? 3투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대. 근데 누가 이동하는 거죠? 그걸 조금 유식하게 용매라 그래요. 여기서는 용매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됐죠. 선생님,
세상의 이치가 왜 하나여야지 왜 이치가 누구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누구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요? 예외상. 아닌데요. 예외상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확산이나 삼투가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다만 이동한 자체가 용매냐 용질이냐 차이인데 세상은 항상 이렇게 돼요. 많으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적은 쪽으로 이동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농도를 맞추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확산은 용질이라는 애가 그냥 지가 가면 돼요. 자기가 가서 고농도에 있던 애들이 저농도 쪽으로 가면 돼요. 용질이라는 애가. 근데 문제는 삼투는 이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용질이 너무 커서 못 넘어오세요. 용질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왼쪽이 고농도고요. 오른쪽이 저농도잖아요. 그럼 용질은 저 막을 투과할 수가 없어요. 저런 막을 삼투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누가 저 역할을 한다고요? 세포 막이 저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농도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여기 너무 농도가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지. 물을 더 넣어야 되는데 물은 누가 줄 수는 없잖아. 이쪽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물이 우리는 용매라고 부를 뿐이에요. 이쯤 되면은 헷갈리죠. 용매가 용질하고 무슨 차이인지. 아, 물 위에 용매가 없냐고요? 생명체인데? 네 몸속의 대부분이 물이겠지. 네가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뭐 에이리언도 아니고 그치? 자, 그러면은요 이쯤 되면 선생님 용매하고 용질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좀 나타나실 때가 됐어요. 솔직히 속으로 헷갈리지. 그치? 뜨끔했어. 자, 그러면은요 우리 소금물 초등학교 때도 하죠. 소금물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죠?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은 거죠. 맞죠? 그럼 소금물을 뭐라고 부르죠? 용액. 맞죠? 물을 뭐라고 불러요? 용매. 소금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용질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결론은 원리는 똑같아요. 농도를 다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확산은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주는 것 뿐이고 삼투는 저놈의 용질이 못 움직이는 삼투막 때문에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서 농도를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됐죠? 소금이 용매가 있을 수 있어요. 소금을 녹여가지고 소금을 액체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소금이 용매인. 맞아. 맞아. 원리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 근데 원리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뭐 하려면 해봐. 뭐 굳이 아니 뭐 해보려면 해보는데 뭐 성적표는 그때 받고 얘기하고 됐죠? 굳이 뭐하러 그 불필요한 이거는 마치 전교생 여학생들한테 선물이라는 선물은 다 돌리고 여자친구는 여전히 없는 그런 케이스죠. 그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에이 똑같지 뭘.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요 원리는 이런데 원리 자체는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왜 얘기해 줬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게 고에서 전지 저에서 곤지 되게 헷갈려요. 그지?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 외우라 그러잖아요. 확률이 2분의 1이죠. 시험날 머리에 뽀개지게 헷갈린다 이제. 그래, 난 원리 얘기했다. 요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시험날 그때 그 아저씨가 했던 얘기 뭐 그 정도? 그 잘생긴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얘기해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나 며칠 전에 나 심각한 얘기 하나 들었잖아. 어떤 학생이 나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랬고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나이가 어느 정도 같대. 그래갖고 근데 그게 왜? 그랬더니 아니 근데 선생님 딸이 있다면서요. 그랬고 중2라면서요 딸이 있고 맞아. 그랬더니 얘가 한참 생각하더라고. 나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15살이니까는 아닌데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고 왜?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30대 초반 아니세요? 그러는 거야. 알았어. 그래갖고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딸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을 다 하네. 또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또 되게 심각해. 얘가 되게 표정이 심각하더라고. 그래갖고
에이 자식 괜찮아 나 나이 충분히 많어 그랬더니 내 나이를 알려줬는데 갑자기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많냐고 자기는 30대 초반인 줄 알았대. 사회생활 다 어? 나? 30대 30대 초반. 야 근데 아무리 봐도 20대로는 안 보이지? 아니 근데 아무리 해도 20대 같지는 않겠죠? 30대 중반까지는 괜찮을까? 넌 집에 가기 싫으냐? 잘 생각해라. 자,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되게 웃겼어. 그 다음에 나 요즘 유행하는 거 하나 또 알았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를 그거 다음으로 하나 또 알았어. 나 배웠어. 며칠 전에 배웠어. 탕, 후루 이런 거 하나 배웠어. 탕후루인가? 어. 재밌던데 그것도? 야, 그거 되게 중독성 있더라 노래가. 아니 알려주시죠. 맞아. 야, 날 누가 알려주겠냐 그런 걸. 그 다음에 요즘 뭐 유행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 맞죠. 그리고 최근에 한 사실. 야, 무슨 에버랜드 그 자유입장권이 그렇게 비싸? 깜짝 놀랐다. 야, 저기 놀이동산 입장료 한 2만 원 하는 거 아니었어? 자유이용권? 야, 무슨 뭐 8만 원? 한 번 입장하는데 2만 원. 아니, 입장권이라는 게 아예 없고 그냥 자유이용권을 사야 된다며. 그래요? 이건 뭐야, 저거? 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래갖고 나는 깜짝 놀라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야, 그리고 놀이동산 가면은 잘 놀아요. 비싼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움직이는 거다? 용매가 움직이는 거다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얘를 어디다 집어 넣었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시험이, 자, 요거 물어보는 거 잘 나오고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얘를 어디다 집어 넣을 거예요. 자, 먼저 동물세포부터 할게요. 동물세포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자, 어느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은 자, 세 개로 나눌게요.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 자, 세포가 있는데 세포의 농도가 있겠죠? 세포 농도보다도 요 안에 있는 용액이 농도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둘이 같은 경우. 여기는 세포 밖에가 더 농도가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용액을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이라고 불러요. 됐죠?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깥쪽이 농도가 낮고 안쪽이 농도가 높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가 돼요. 그러면 세포막은 삼투막이니까 어떻게 돼요?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 쪽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럼 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물이 들어오니까 빵빵해지겠죠. 빵빵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터지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에는 안 써 있나? 여기 7번 보세요. 옆에 7번. 세포막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세포를 넣었을 때 동물세포, 방금 얘기한 건 동물세포죠. 그 중에서도 우리 적혈구예요. 적혈구. 보면은 삼투에 의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가 부피가 커지다가 세포막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용혈작용이라고 그래요. 네. 터지면 죽어요. 세포는 죽어요. 그러면은 응. 저희가 그러면 짠 걸 많이 마시면 그게 우리 보통 그 음식물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고장액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얘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우리 그 바다에서 물고기 같은 거 잡잖아요. 그러면 왜 여름에 균이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수돗물에 닦아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세균들은 세포가 단세포나 이런 게 확률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죽으라고 이렇게. 아니야, 민물에다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게 그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등장액이죠. 얘는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 양이 어때야 돼요? 같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출입이 없다? 출입은 있다. 하지만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이 어떻다? 같다. 이거를 동적 평형 상태다라는 표현을 써요. 알았죠? 그냥 동적 왔다 갔다 하는데 평형이다. 자, 고장액.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왜? 세포 내부가 더 저니까. 이러면은 쭉 어떻게 돼요? 물이 쭉쭉쭉 빠져나가서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샤워하고 나왔을 때.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거 어디에 많이 보이냐면은 이거 우리 뭐라 그러지? 젓갈. 맞아. 젓갈 담는 원리가 이 원리예요. 젓갈 담는 원리가. 소금에다가 집어 쳐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이 밖으로 쭉쭉쭉 빠져나오게. 아니면은 우리 저기 우리 배추 절일 때 원리가 이 원리예요. 안 해봤지? 잘했다. 혹시 자 여기 엄마가 김장하거나 김치 담글 때 도와줘 봤다? 오 착하네. 뭐 있어요? 착하시네요. 자 가장 최근 1년 안에 설거지 해본 적 있다. 오 착하네. 이야 착한데? 라면은 끓일 줄 안다. 이야 야 아니야 여러분들 나이 때 라면 못 끓이고 컵라면에 물까지 넣는 애도 있어.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요리 단계로 넘어가 보자. 자 잠듣게 할 겸 자기 계란 후라이 할 줄 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해. 여기 안 돼. 자 그다음 뭐 해볼까? 이건 좀 고난이도로 가야겠다. 제육볶음. 아 제육볶음 너무 세다. 스파게티도 쉬워. 스파게티도 쉬워. 자 좋아 그럼 스파게티 할 줄 안다. 할 줄 알아? 자식 좀 대단한데? 계란 후라이 못하는데 스파게티를. 자 그럼 자 이제부터 고난도로 가보자. 김치찌개. 밥. 오 밥도 할 줄 알아? 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재밌는 질문. 가장 최근 한 달 안에 자기 방 청소해봤다. 다들 뭐야 저 새끼 저거 없는데? 아 방이 없어요. 너도 설마 니네 집이 다 네 거지? 그 외동들의 특징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재밌네. 뭐 내가 아는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제일 재밌었던 애는 고3 때까지 가스레인지를 켜본 적이 없대. 그래갖고 자기는 컵라면을 먹을 때 고1 때까지 편의점으로 갔대. 와우. 왜냐면 뜨거운 물이 없잖아. 정수기에도 요즘 그거 없었대, 그때는. 그래갖고 그때는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먹고 최근에는 집에서 먹는데 엄마가 하도 보다 못해갖고 그 전기 포트 있죠. 그걸 사다 놓으셨대. 그래갖고 그걸로 이렇게 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한번 어떤 여학생은 태어나서 설거지를 딱 한 번 해봤대. 문실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날 다 깨먹었대.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엄마가 주방 출입 금지래. 그래갖고 엄마가 그릇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 근데 그걸 다 깨먹었대, 딸이.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자기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요, 특징. 그럼 여기서는 특징이 뭐죠? 이거네. 저장액에서는 동물세포는 물이 들어오다 못 견디고 터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식물세포로 가볼게요. 똑같아. 자, 이건 식물세포니까 원래는 각지게 그려야 돼요. 원래는 더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그리는데 귀찮아. 사각형만 해. 됐지? 자, 그럼 여기 저장액, 여기 등장액, 여기 고장액 똑같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물이 들어가지?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빵빵해지죠? 하지만 얘는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왜? 세포벽이 있어. 그렇지. 세포벽이 견뎌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출입이 똑같은 거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물이 계속 빠져나가죠? 자, 얘는 아까 여기가 특징적이었죠? 얘는 여기가 특징적이에요. 자, 얘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 소멸이야. 세포가 없어진다. 뭐? 아닌가? 또? 맞아. 세포벽하고 세포벽은 그대로 있죠. 근데 세포막이 점점 쭈그러들잖아? 그럼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책에 옆에 보시면 원형질 분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세포막과 세포벽, 원형질 분리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에.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얘도 죽어요. 뭐 언젠간 죽지 않을까요? 뭐든지 생명체는 다 한계값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실험하려고 넣어놨으니까 이미 죽었겠지. 저기 아직은 안 죽었나? 아직은 안 죽었겠다. 움직이는 거 보니까. 펑 터진 거랑 다르게 바로 죽진 않아.
글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어서 잘 모르겠다. 자, 됐죠? 그래서 요것 좀 기억해 주세요. 누가 움직이는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세요. 159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그림 결과가 나와 있죠. 증류수. 증류수는 저장액이에요. 10%의 설탕용액, 등장액을 말하는 거고요. 20%의 설탕용액은 고장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액일 때는 어떻게 됐죠?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었다라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겠네요. 괜찮을까요? 했구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60페이지 보세요. 160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거기다 누굴 집어넣었죠? 달걀 노른자죠. 달걀 노른자는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지금 증류수에다 넣은 거. 증류수에다 넣은 거는 어떻게 됐죠? 가라앉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커졌죠. 얘는 터지는 것까지는 없고 그냥 커져요. 그래서 물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20%의 설탕 용액에서 오히려 쭈글쭈글해졌겠죠? 그 있는데 계란 노른자를 요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쭉쭉쭉 빠져나가게 만들었죠. 그래갖고 굉장히 꾸덕꾸덕한 상태가 되게끔 해서 하는 요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있어. 그거 있어. 음식이 뭔지 모르겠다. 감자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1페이지 보세요. 자, 161페이지 이거 그림 볼 줄 아셔야 돼요. 3.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3투에 거기 그림 나와 있죠. U자형관에서 나오는 그림 보이십니까? 제일 밑에. 자, 이 그림에서 스타트 시작할 때는 물의 높이가 어땠죠?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쪽으로 물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으로 물의 높이가 높아졌죠. 그럼 여기서 질문. 왼쪽과 오른쪽 중에 처음에 누가 농도가 더 진했을까요? 오른쪽이. 왜? 농도가 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언제까지 응? 농도가 똑같아요. 땡! 농도가 똑같진 않아요. 농도가 똑같진 않아요. 이 U자형관에서 농도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화초 배우시면 정확히 나와요. 자, 원리는 이래요. U자형관이 있는데 여기 삼투막이 있고 원래 물의 높이가 여기였는데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가 여기가 고죠. 그래서 저쪽에 있던 물이 들어와서 얘는 낮아지고 얘는 높아졌죠. 그러면 최고 낮은 거예요. 여기가 요만큼 높이차가 발생했죠. 요만큼 압력차가 발생하거든요. 요거를 삼투압이라 그래요. 요 높이차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농도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같아질 수는 없어요. 왜 같아졌어? 용질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잖아. 물이 움직였죠. 근데 자, 생각해봐. 물이 움직여도 이쪽에는 용매 자체는, 그러니까 용질 자체는 안 움직였죠. 물이 가긴 가는데 희석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같아지진 않아요. 압력차가 발생해서 아직까지 얘가 미는 압력과 얘가 높이로 미는 압력이 같아져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는 못 움직여요. 응? 농도가 아직 다르니까, 맞아. 처음에는 농도가 다르죠. 그래서 농도가 달라서 가요. 그럼 여기가 점점점 높아지죠. 그럼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생겨요. 농도가 그건 맞는데 내 말은 여기하고 농도가 같아지진 않는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힘 안에서 밖으로 밀려는 힘. 작용 반작용. 아니야. 자, 하지 마. 자, 그 다음에요. 너무 많이 갔어? 야, 어디 가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우리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느냐? 18번. 17. 164쪽 가보실래요? 164쪽에 우리 12번, 그 다음에 14번, 17번, 그 다음에 18번. 하나, 둘, 셋, 4개. 4개만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12, 14, 17, 18.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식물 파트가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생물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수업하면 편해. 근데 시험 볼 때만 되면 뭔지 모르게 자꾸 뉴페이스들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게 좀 문제인데 듣보잡들이 자꾸 올라와요 여기는. 그게 좀 단점이야. 그렇고 사실은 물리 파트가 학교에서 어렵게 낸다. 그럼 지카식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풀 사람은 또 풀거든? 근데 이 생물 파트가 어렵게 나오잖아. 아, 그러면 이게 점수가 답이 없어. 좀 많이 내려가. 진짜 그래. 이거. 헤어 파트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해? 정말 지엽적으로. 지엽, 어? 너 그 얘기 안 했구나. 이따 문제 풀 때 얘기해 줄게. 필요. 넌 어디서 다 들었냐고? 할 때는 그럼- 그럼 학살할 때는 안 필요하면 저기 뭐냐 이거 인지질 이중충을 확산이 아니라 저기 삼투는 삼투도 안 필요해. 왜 아까 그건 안 필요해? 왜 이건 또 안 필요해? 똑같아요. 왜? 똑같은 원리. 맞아, 원리가 똑같아서 그래. 에너지.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들으세요. 통합과학에서 요 파트에서 물질의 출입, 선택적 투과에서 에너지가 사용되니? 그러면은 100% 땡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펌프 이런 거 나오지 않는 한 에너지 소비가 없거든요. 맞아. 그런 것 빼고는 에너지 소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확산과 그 다음에 삼투에서는 절대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하나씩 나와 자꾸. 생물 파트는 이게 좀 단점인데 공부 다 했다라고 생각해보면 뭐가 하나 또 기질러 나오고 뭐가 하나 또 나오고 시간 지나면 뭐 또 까먹어서 다시 또 뉴페이스 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물리 파트가 좀 편한 건 있죠. 물리 파트는 외울 건 없잖아. 근데 안 되면 또 한없이 안 되는 게 또 물리 중간은 없어 물리 파트가. 되는 자와 안 되는 자는 아니지 거긴 또. 자 12번, 14번, 17번, 18번. 여기는 그거 하지 말자. 중딩 수업에서는 뭐 하냐면은 문제 풀었죠. 애들이 전부 다 나한테 카톡 보내. 몇 번이다 카톡 보내. 그래갖고 딱 봐가지고 맞은 사람 일찍 퇴근하기 이런 거 하거든요. 싫어. 네가 중딩이냐? 고딩이지? 중학교 4학년? 왜? 나중에 고등학교 4학년을 하지. 그건 좀 후달려? 초등학교 왜? 누가 그러잖아. 고등학교 4학년은 필수고, 재수는 필수고, 뭐 삼수는 선택이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왜? 저희는 아니야? 니네는 한 몇 수 하면은 교과 과정 바뀌지? 저희는 한 5년 정도. 아니지. 니 다는 아니지. 지금 잠깐만. 저희 중2부터 바뀌니까. 지금 중2부터 바뀌는 저희가 거지? 제대로 하면은 망하는 거죠. 아니지. 저희 지금 중3부터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희 재수하면 아니야. 그게 이득이 될 수도 있어, 생각보다. 아니에요. 저희 통합사회 공부해야 되고 미적분 빠져요. 그럼 미적분이 안 되면 나을 수도 있지. 학통이랑 기하랑 대신에 행렬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야, 문이과가 없어지는 거네, 진짜로.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 나도 사회 과목 했어. 한국지리 배웠고, 세계지리 배웠고. 저희가 근데 그 3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그럼 내가 알 바 아니지. 자, 12번. 자,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 A는 단백질, 막단백질, 맞죠? B는 인지질, 맞네요. 니은, 세포막에는 B는 이중층으로 이루고 있다, 맞네요. 자, 기억이 인이네요. 인은 뭐라죠? 친수성. 그 다음에 니은이 거기가 지질이니까 소수성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과하네요. 자, 니은
A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니? 라고 그러는데 확산과 그 다음에 3초에서는 에너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에너지 필요하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서는. 자, A와 B의 이동 원리는 3초가 아니라 뭐예요? 확산. 어떻게 알았어? 확산이니까. 어떻게? 삼투는 삼투는 나와야 되죠. 물이 나와야 돼. 아니야. 용질이. 아니야. 고에서 저로 화살표가 돼 있잖아. 용질이 이동하는. 이걸 통해서 확인한 거 여러분들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건 확산이에요.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게 삼투예요. 알았지? 그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세포 막이 여기야. 저기 삼투막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쪽 그림만 보고 만약에 화살표가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돼 있으면 이거는 삼투 얘기야. 이렇게 되면. 조심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 와. 그런 건 없지. 그림의 왼쪽만 있다면.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 우리 적혈구. 어우, 살 좀 쪘네요. 그치?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X 용액의 농도는 낮은 저장액이어야 돼요. 자, 기억. 적혈구의 변화는 3투에 의한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용액 X는 적혈구 안보다 농도가 낮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 늘어나니까 팽창했겠죠? 저러다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빵! 그걸 뭐라 그런다? 용혈작용. 자, 그 다음에 18번. 자, 그림은 넣었는데 가였는데 A에 넣었을 때는 별리가 없고요. B에 넣었을 때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네요. C에 넣었을 때는 세포벽이 터져라 아주 그냥 세포막을 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고 있는 거지. 자, 기억. A에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의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니은 설탕 용액의 농도는 설탕 용액의 농도는 B가 가장 높다. 맞네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디귿 C에 넣었을 때 식물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밖으로 빠져나간 물의 양보다 많다. 맞죠? 들어온 게 더 많다요. 자, 어떻게 할만하겠어요, 여기? 괜찮겠어? 그렇게 어렵진 않지,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할만해. 요 뒤에까지는 할만한데 이제 어디가 어렵냐면 사실은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175페이지 얘기가 제일 어려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간이 46분 그냥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앞에 문제 좀 풀고 여러분들 앞에 안 되는 거 질문 좀 받을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갖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